KGGB 같은 재래식 폭탄했던 날개 키트를 단 이런데 또는 드론 구조 이런데도 할 수 있는데요. 피터건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습니다. 이는 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내뿜어도 되는데 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든가 행글리 또 낙하산 구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렇게 기계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전기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바람이 들어와서 압축해서 뒤로 내뿜는 구조면 다 됩니다. 그렇죠. 수천 가지 디자인이 있겠죠. 그걸 여러 개를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도 되고 저런 구조도 다 이런 걸 수없이 여러 개 배치하죠. 환풍기 방식으로 해갖고 앞이나 뒤에 팬을 달아서 바람을 내뿜어서 추진 구조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동체에다가 약간 오목한 홈을 이렇게 제가 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레텍이라는 회사가 이거 사용하지 않나 싶은데 그 탄환이다 그러면 동체에다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와 디자인은 어떻든 간에 이 아이디어 자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동체에다가 볼록한 이런 것을 줄을 그어 가지고 힘이 그걸 타고 힘있게 흐르도록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와 디자인은 이런 탄에도 그렇고 또 이런 비행체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을 F-22 랩터에서도 앞에가 좀 가벼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가벼워서 스투커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에서도 내가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를 넣어줘야지 앞에를 약간 무겁게 해야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파괴력이 더 좋고 거리도 더 멀리 사정거리가 멀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여기다가 장약 구조에서 장약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수소 산소 캡슐, 산소 캡슐이 더 많아야지 완전 요소 이루어집니다.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폭탄에 따라서는 또 그 다음에 여기다 폭약도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주고 가루를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융합적인 폭탄 구조.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폭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기폭조로 해가지고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주면은 그래서 폭약 플러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폭탄이 엄청나게 유력이 세지죠.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서로 혼합된 것을 하면 좀 더 폭발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어떤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전기를 섞어주는 그런 폭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수소 산소를 좀 같이 섞어주거나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피토감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게이지지비 같은 이런 느낌 드론이나 이런데 또는 배 같은 데도 되지만 바람이 이거를 타고 흐르면서 앞에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바람을 추진 구조로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타고 들면서 뒤로 미끌거리면서 나가는, 그래서 이런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추진 구조를 동체에도 둘 수 있고요. 동체는 이렇게 되면 양력과 추진력이 되는 거죠. 동체에다 배치하면 이런 형태의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수소산소 불안가스는 2대1이죠. 수소산소. 근데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제 방식은 수소산소를 그래서 비율을 틀리게 하고 수소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파워가 세집니다. 그것도 한계는 존재하지만 수소일 산소 2, 수소일 산소 4, 수소일 3.25 3.24, 3.23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산소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높여주게 되면 그래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또는 이것을 데워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데워주면 훨씬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다른 혼합연료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석유가 됐든지 우라늄 어떤 군사무기 같은 방사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가루 구조를 넣어서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에다가 제가 우라늄 톨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액상 구조로 만들고 증기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연료에 혼합을 시켜주면 오랫동안 항공모함처럼 장거리로 배가 항공기가 떠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도 이것을 배 연료로도 삼을 수 있고요. 또는 방사능 능력 없다면 차도 가능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오랫동안 타고 엄청난 대형 항공기도 항공모함 같은 항공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토감 방식으로 피토감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그 전에 이렇게 블레이드 방식에다가도 결합을 시킬 수 있다. 이 방식을 블레이드 방식은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이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연소 기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연소 기관이 한 8개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개짜리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연소 기관 자체를 대중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섞어주면 융합열이 발생해서 추진력이 더 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를 할 때 연소를 약간 마지막에 연소를 불꽃을 내뿜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소기계 블레이드에다 뭘 달아도 되지만 좁혔다 넓혔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순간적인 파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소기관의 어떤 그렇게 불꽃을 내뿜는, 그래서 공기를 팽창하는 공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입구를 조였다가 이거를 이렇게 높였다 넓혔다가 이런 구조로 해서 순간적으로 파워를 높여서 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떤 비행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얇게 해서 하면은 바늘처럼 힘이 작용하면 뚫고 나가지만 이걸 넓게 작용하면 부딪혀가지고 공기의 마찰력 같은데 부딪혀서 반발력으로 튕겨져 나가는 힘을 위해서 연소기관에 이런 것들을 불꽃을 내뿜을 때 순간적으로 넓혀서 순간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소, 산소로 기초로 가든지 석유로 가든지 항공유에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나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액상을 넣어서 증기로 만들고 추진하시면 기본 자체가 제 기술이고요. 또는 군사무기를 쓸 때는 방사능 문제가 상당히 덜해서 우라늄, 토륨, 거기 이제 산소를 좀 더 높여주면 완전 연소가 있어서 방사능 염려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주고 거기다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수소, 산소 자체가 연료로 사용됐을 때는 수소, 산소에다가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그래서 거기다 이게 그걸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휘발유, 액상, 석유 액상, 항공유 같은 거 되겠죠. 저 액상을 증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 혼합연료로 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항공유에다가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이런 혼합연료를 통해서 가시면 더 항속거리가 길어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폭탄 구조로 가자는 가루도 되고요. 증기 구조 액상을 개화시켜서 증기 구조로 공급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연료를 통해서 항속거리를 늘린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연료를 쓰려면 각각 연료가 틀린 것을 각각 따로 것을 저장했다가 연소실에 각각 공급을 해주는 이 기술 구조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항공유다 그러면 항공유 플러스 수소,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추력이 세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수소, 산소가 원료가 된다 그러면 석유, 항공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증기 구조로 공급하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를 공급하는 이런 기술도 군사적인 무기에서는 이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 구조에 있어서 제가 석탄 발전소다 그러면 석탄 여기에 가루 구조 또는 덩어리 구조를 같이 넣어주면서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고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고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석탄 발전소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석탄 발전할 때 석탄을 액상화, 증기화 시켜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연료 대비, 이렇게 가격 대비해서 높은 발전 효율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 발전이다 그러면, 석유 발전이다 그러면, 이따 석유 발전 플러스 여기다가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이렇게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고 압축 공기를 넣는 기술을 쓸 수 있고, 방사능 문제가 상대하더라도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방사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데서는 좀 힘들겠죠. 이런 것도 석탄 발전이나 석유 발전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연료를 넣는 기술, 가스 발전이다 그러면 이것도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적절한 비율로 넣으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괜찮다면 석탄을 증기화 시켜 갖고 석유 발전할 때 같이 넣어준다든지, 가스 발전할 때 같이 넣어준다,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석탄 발전할 때 석유가 좀 싸면 석유를 증기화 시켜서 같이 공급을 해준다든지, 수소산소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발전을 하실 때 기존의 어떤 그 바닷가에서 식혀야 되는 이런 것은 폭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가루 구조나 입자 구조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행체에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가루를 넣고 액상 넣고 증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를 만드셔 갖고 그걸로 연료로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것처럼 이렇게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가지고 연료를 태워서 증기 발전을 한다는 거죠. 열 발전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기초는 증기 발전을 하고요. 작은 솥, 그렇죠. 큰 덩어리의 어떤 대형 솥보다 작은 솥들을 많이 수천 개 만들어서 그것을 물 하나로 모아주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열 발전을 통해서 열을 추가로 열을 공기를 데워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발전할 때 수소산소를 좀 더 높여서 수소산소를 좀 추가로 공급하고 압축 공기를 공급해서 태우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한 거는 전혀 틀리죠.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어떤 석유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증기화 시켜서 그런 기술 구조도 있다. 석탄을 증기화 시킨다든지 이런 기술, 수소산소를 같이 넣은 이런 형태의 원자력 발전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어떤 휘발유로 자동차다 그러면 항공기도 되겠죠. 배도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산소를 같이, 탱크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같이 공급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겠다. 산소통을 같이 넣으면서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이론적으로는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줍니다.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요.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적게 주는데 비행체 프로펠러도 적게 연료를 주는데 지 혼자서 많이 도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원리지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났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기아차, 삼성 이런데 그다음에 어디든지 이거를 따라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가 됐든 크라이슬러가 됐든 중국 자동차가 됐든 이런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기아 자동차 이런 삼성이 됐든 어디든 자동차 회사는 이걸 써서는 안 되겠다. 항공기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래요. 이 항공기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군사적인 문제로 사용할 때도 항공유 플러스 산소 이런 구조로, 또는 수소산소도 돼요. 군사적인 것은 또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종 연료를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거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복잡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자동차다. 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항공기도 연료가 뭐가 됐든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온도를 데워주고 섞어줍니다. 온도를 데워주는 이유는 완전 연소를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연료도에 비해서 최대한의 추력을 내거나 항속거리 또는 주행거리가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설계를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변속기라는 구조도 없어지고 연료 양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하고요. 조명 같은 것도 이제 전기 방법이 뭐가 됐든 이 아이들을 조명의 강중량, 전기의 강중량을 통해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한다. 가령 이게 LED 등이다 그러면 램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발광 소자가 있으면 40개다 그러면 20개만 공급을 한다든지 전기를 언어프식으로 또는 40개를 전체를 공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10개만 이렇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언어프 구조로 해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램프 방식도 이렇게 일반 램프를 크리스마스 백열 전구뿐만 아니라 이런 전구도 미니화 시킨다 그랬죠. 미니화 시켜서 LED 등처럼 그 정도 크기로 작게 만들어도 돼요. 약간 큰 키로 만들어서 LED 등 개념처럼 10개, 20개짜리를 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등에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보다 콕 찍어 가지고 빛이 전기가 결합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백열 전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콕 찍어서 하면은 전기가 결합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이게 좀 불편하죠. 지금 좋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 백열 전구나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추리 전구처럼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LED 등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키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조절된다. 또는 그 중에 램프를 LED 등이다. LED 등의 램프를 좀 더 전기를 많이 주는 출력을 많이 주는 센 발광 거를 대중소로 이렇게 두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큰 거 할 때는 좀 밝고 중간 정도는 적고 이렇게 해서 빛의 사이즈를 빛의 어떤 강중량을 조절한다. 조명 일반 조명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조명에서 자동차 조명에다가 자동차 전조등에다 그러면 전기가 어떤 전구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전구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각각 그걸 키거나 LED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몇 개를 갖다 20개 공급한 40개 공급하든지 20개 하면은 그만큼 절반 정도의 빛이 나고 40개 하면 전체를 키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숫자를 따라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같은 또 LED 방식이다. 아니면 이런 전구 방식이다. 하더라도 그 사이즈를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 양을 적게 중간 정도 많이 공급함을 따라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합니다. 조명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요. 일반 LED 등이나 전구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 소용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램프나 백열 전구를 납작식으로 만드는 이 납작식으로 네모나게 만들거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구를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식에 있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 같은 데는 스피커 있잖아요. 음악 스피커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동차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자동차 어차피 회전축 돌아가니까 여기다가 감아갖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여기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 훨씬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달릴 때 기존에 이렇게 뒤에다가 배터리 하나 탑재하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달리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발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추가로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캠핑 갈 때 쪽에 충전해서 쓰면 되죠. 그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게 완전 이게 완충되면 더 이상 충전 안 되잖아요. 그럼 추가로 그냥 배터리 3개, 4개 막 충전한다면 완전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또는 그런 제품을 만들거나 설계를 바꾸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또 풍력 발전기를 달고, 태양광은 있죠. 풍력 발전기를 달고 할 때도 거기도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회전축에 굵기가 틀리니까 어떤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띱니다.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갔어요. 거기서 성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전축 방식으로 연료가 이제 수소가 됐든 수소산소가 됐든 석유 방식이 됐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기초로 발력을 하고 기초로 해가지고 이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20m, 40m, 100m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회전축 및 돌릴 수만 있습니다. 거기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많이 감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회전축 돌려가지고 트레일러 싣고 다녀도 비행체에 싣고 다녀도,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화학 배터리에서 소금물에다가 그 어떤 금속, 얇은 금속을 많이 꽂아놓고 숫자를 최대한, 전선도 여러 개를 연결했습니다. 한 금속당. 그렇게 해서 전기를 확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방식에 비해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면 더 좋아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흘러서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그로 인해서 촉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 태양력 발전할 때도 전기를 걸어줘 가지고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이 원리를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물은 물을 끌어당기고 전기를 끌어당긴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이렇게 소금을 담아갖고 금속판 넣고 여기다가 전기선을 많이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서 생산한다 그랬죠. 그걸 수천 세트, 수만 세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전이 되고 또 배터리가 되고 2차 전지를 연결하면 다 배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금속 배터리인데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이론적으로 물이다 그러면 물 안에 구리 알갱이들을 잔뜩 그러니까 안에 넣어 놓습니다. 대중소로. 그러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도 없고 나눌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전해질을 쓰셔도 되는데 물만 넣어도 되는데요. 네. 이런 배터리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게 크게 마음대로 대형도 만들 수 있어요. 물만 증발하면 공급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판이다. 구리, 알루미늄 다 되고요. 다른 것도 여기서 약간 두터워지게 만들어주면 이게 알갱이 구조를 나노 구조로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크기별로 두텁게 만드는 구간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주면 여기서 전기를 흘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게 송전은 대중소에서 두께가 틀린 이런 두께가 틀린 전기하고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그다음에 많이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확 이렇게 태양빛을 향해서 전기를 확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 형식으로 이렇게도 되고요. 모양과 형태는 일단 두터워지게 하는 그곳에 좀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입니다. 아까 전에 소금물에다가 금속반 담아서 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오돌오돌하게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바식으로 넣어주면 좀 더 많이 생산이 돼요. 이거를 이제 절용 구조를 가져놓고 수십 장 이렇게 수백 장 겹치면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거 태양광 전지도 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를 어떤
이거를 이제 아주 미니 구조로도 나노 구조로도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는데 디램 같은데 제가 캐패시터 이렇게 반도체의 캐패시터 구조에 현재보다 약간이라도 두텁게 만들면 그게 전하가 많이 축적이 된다고. 그래서 디램을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약점이 극복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캐패시터를 4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좀 더 두텁게 해서 전하량을 많이 축적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 8조각으로 만드셔도 돼요. 8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럼 현재 디램이 완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디램에다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처럼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둬서 적게 두는 거죠. 원가가 있으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요. 플로팅 게이트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휘발성을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건 디램이나 아니면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는 다 돼. SLM도 되고요.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GPU나 CPU에도 둘 수 있어요. 대중소로 티끌만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저장해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저장하고 일할 게 굉장히 많아지죠.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통신칩에다가 통신칩하고 결합해 가지고 통신칩 자체 원칩으로 또는 통신칩에 들어있는 보드 옆에 이렇게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넣어주는 데 해가지고 통신칩에서 받은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에서 저장도 하고 정보를 동영상 1개짜리는 100개로 쪼갠다. 그렇게 다른 통신칩에게 나눠준다. 또는 그것을 정보를 처리할 때 이렇게 빨리 쪼개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칩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준 통신칩에다가 아예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통신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저장하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디램 구조에다가 배터리,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비램이나 HBM, 메모리 반도체, SRAM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주는 미니 배터리를 달아서 휘발성을 극복한다.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이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뭘로 이름이 나오든 간에 야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GPU 같은 데다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든지 GPU 자체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준다든지 어떤 것으로도 기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줘가지고 또는 이렇게 원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더보드 위에 좀 옆에 떨어져서 들어가든지 플래시 메모리나 기타 저장 장치는 다 돼요. 특히만 넣어서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띄우면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워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도하고 구글 안드로이드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 선택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적인 유지를 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화났습니다. 이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CPU가 됐든 GPU가 됐든 디램이 됐든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용을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드디스크다. 하드디스크를 내용적으로 100군데의 저장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1000군데도 되죠. 동영상 1개를 1년 번호를 탑재해서 암호 설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한 군데 저장하지 않고. 그럼 회사의 컴퓨터를 100대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묶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도 슈퍼컴퓨터에서도 이 개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펜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허났어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서 일련번호와 암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100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주요한 저장 장소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하드디스크도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100개에다 저장을 하고 그럼 속도가 잘게 쪼개서 분산 저장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모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가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한다는 거죠. 디램도
그다음에 CPU, GPU, 통신칩도 내용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하는 통신칩이 나올 수 있고, 모든 반도체에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러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분할이 들어간, 현재보다 많은 분할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한다.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다. 그럼 미니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큰 것,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그래서 미니 구조를 10개짜리, 20개짜리만, 그게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드디스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을 좀 탑재를 해가지고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플래시 메모리 아니라 저장 장치가 이름을 뭐라든 간에 그 저장 반도체가 이렇게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이렇게 SSD다. 그러면 SSD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플래시 메모리죠. 대중소로 들어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도 이게 그러면 이제 현재보다 플래시 메모리 숫자가 하드디스크처럼 많아진다는, 그러면 거기다가 분산 저장하기, 이런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CPU든 GPU든 D램이든, 이렇게 D램도 현재 막 작은 대중소로 들어가면, 하드웨어적인 분할로 들어가면 40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D램 현재는 뭐 5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좀 더 많은 것도 있는데 40개, 50개, 이렇게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동영상을 이렇게 파일을 잘게 쪼개 갖고 저장을 했는데 불러드릴 때, 그렇죠. D램의 작은 구조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다가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하면 그 같은 하나의 D램이라도 내용적인 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분할하면 각각 띄워버린다는 거죠. 그 정보를, 작은 조각 정보. 그러면 CPU가 동시에 그걸 읽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GPU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동시에 읽어버리는 구조를 가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활용 이게 우리가 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읽죠. 그렇지 않고 컴퓨터는 한꺼번에 읽어도 됩니다. 이거 100개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100개 작은 조각에서 100군데서 각각 출발하는 프린트다. 그러면 프린터 헤드다. 그러면 인쇄를 하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10개 놓고 여기는 10개 놓는다. 정보를 여기를 다 인쇄를 해야 될 때 일꾼의 숫자가 많잖아요. 조금만 맡아가지고 동시에 인쇄를 해버린다는 거죠. 또는 거기는 색깔별로 틀리게 인쇄하거나 글자 크기를 틀리게 인쇄하거나 이런 거죠. 영어 한문도 이렇게 틀리게 인쇄하거나 이런 기술도 들어간다. 이 인쇄 기술에 의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컴퓨터도 이렇게 우리는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같이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거기서부터 100개의 조각을 동시에 읽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CPU와 모든 반도체에서 앞으로는 이걸 쓰게 된다. GPU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CPU와 GPU와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플로팅 어떤 트랜지스터하고 카패시터 구조가 대중소로 들어가요. 좁은 면적 대비해서 소자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집적을 합니다. 이것은 TV 화소수에 있어서도, 액정환 화소수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여기 뭐 A사 레이더에 레이더 도움이 면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리를 숫자를 많이 넣고요. 레이더에 어떤 소자의 전력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목적별로 10단계로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전기양을 통지해서 레이더 소자의 목적별로, 이건 영상 레이더로 가기 위한 기술입니다. 소자를 많이만 늘어놓으면 저전력으로 이렇게 전파를 쏴야 되니까 대상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다 이게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화소수가 높아지는 효과를 내서 디지털로 영상으로 표현하더라도 그냥 뚜렷하게 세밀하고 고화질로 나타나죠. 이 기술을 하나 A사 레이더라든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기도 강중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쓰고,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참여 쓰면 어떤 거는 5개, 어떤 10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팀별로 묶어 쏜다는 거죠. 목적별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방식은 전자전에서 되게 유리한데, 레이더를 먹통시키거나 지상무기, 전차 같은데 기판 갖고 있죠. 먹통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자전에 되게 능합니다. 미사일을 먹통시키거나 격추하거나 이런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를 이렇게 기판을 먹통시키거나 조종사를 태워버리거나 이런 구조도, 충격 실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거는 이제 통신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간다 그랬죠. 위성통신 같은데 서로 파행했던 레이저파를 같이 묶어서 쏘면 혼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일으켜서 보다 멀리 간다, 뚜렷하게 간다. 전자전에서도 이 기술을 써요. 그래서 파형이 전파의 파형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쓰는데, 바닷물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바닷물 소금 달라게 해서 대중소 길이별로 상중하로 조사하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그다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적외선 전파를 같이 상중하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것이 회전차가 이렇게 전파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토네이도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전파 분해법 나서 열 분해법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여기다 촉매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회사를 따라서 같은 여기다 압축 공기를 줘.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전력만 세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유 추출 방법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석유 추출할 때도 전파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같이 이렇게 전파를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듯이 석유 끓이면 안 됩니까? 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타 다른 방식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추출할 때도 기존에 어떤 수소만 넣으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억제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기체니까 증발할 때 기화되면서 석유 정제할 때 고순도의 석유 정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수소산소를 단독으로 넣어주든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든지, 여기다 압축 공기를 넣어서 석유 정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이는 고무 정제나 그다음 플라스틱 정제, 모든 정제, 용광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약자 억제 구조를 가져주면서도 기체로 변하는 이런 것도 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1시간마다 틀리게 해서 서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만약에 드론을 조정한다면 1시간마다 틀리게 암호를 바꿔서 하고,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 그랬죠, 전파가. 그래서 드론 안에 이제 암호를 처리를 해가지고, 저기 이제 조정하면 안 되니까 암호 처리를 해서 암호가 맞아야지, 그때그때 입력해도 되고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구술 구조를 갔는데, 전용 단말기 제도, 그래서 10단계가 있어서 암호가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인터넷 뱅킹 할 때처럼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드론 조종에 그것을 들거나 무인기 조종할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홈캠 중국에서 보시잖아요. 비밀번호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도 전용 단말기 제도로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도 암호 체계가 좀 그렇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나만 보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 볼 필요 뭐가 있나요?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카메라 구조 달려있는 데는 이게 다 쓸 수 있어요. 전용 단말기 제도라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제가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쓰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형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 통신이 된다고. 2개, 3개, 4개, 5개 어떤 게 썼는지. 그동안에 이동통신이 전파를 묶어 쓴 적은 있어요. 같은 전파를. 그러나 여러 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쓴 적은 없다.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김창석 교수팀 아이템 매직을 쓰셨는데,
어떤 자율주행 차량의 전파를 서로 파행에 틀린 것을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YTN에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 한화 현대 기아차 플라스틱 창문 뭐 비상벨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격벽 처리 배터리 냉난방 시스템 이렇게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게 전해질 구조 때문이라고 제가 알아서 난방을 해줘야 돼.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어떤 중소기업이 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이 그 다음에 많아요.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5cm, 0.3cm 자유롭게 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0.000001 이렇게 단위로도 정보 이동을 하거나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카메라 구조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로 사람 눈, 코, 입, 가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체형을 분석하고 모습을 분석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지역 이것과 같이 연동해서 이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 같이 연동해서 이게 존재하고요. 해당되는 곳에 사람 몇 사람이 있고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그 사람의 좌표 숫자를 기록하거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전국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했으면 수배자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스 시스템에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물건의 종류를 얘가 인식을 하고 프로그램 연동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가격까지 인식 계산 들어가자면 즉시 계산합니다. 카드에 얼마, 현금 얼마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본거에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이거를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금액을 파악해서 통보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하고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매장에 처음 물건을 입고할 때 매대에 직원이 이렇게 그 재고를 딱 쓰잖아요. 컴퓨터로 잡아 이렇게 기록하면 그날의 재고를 기억하고 물건이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해 사람을 파악하듯이 물건이 움직일 때마다 동선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대로 안 가죠. 막 삐삐삐 올려준다는 거죠. 쓱싹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RFID 없이도 어떤 매장의 재고와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영상으로도 보관해 주실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의 모든 무기도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세계를 국제 언어로 통일할 수 있다. 숫자 방식으로. 숫자는 전 세계 공통으로 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뭐 78, 64, 24로 합시다. 이렇게 임의대로 정하시죠. 군에서는 마음에 안 드시면 이 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쓰시면 돼요. 여행객이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이 숫자만 되면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되고 저장, 전송 이런 데도 다 사용됩니다. 압축 저장되는 거죠. 동영상이다.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픽셀이 있어요. 액정하는 면에 그런 픽셀의 구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픽셀의 정보, 색깔 정보라는 게 글씨도 색깔 정보거든요. 이렇게 최소한 검은색, 흰색이라는 거죠. 색깔 정보를 일련 번호로 다 자기네들이 색깔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근데 컴퓨터라니까 정도가 엄청 빠르겠죠. 동시에 이게 숫자를 적어서 10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뭐 10개짜리 정보들 이렇게 1000개짜리 사진으로 한 방에 찍어요. 찍어갖고 현미경 구조라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그걸 이제 압축해 글자를 큰 거 전송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는 거하고 태클만큼 해서 이렇게 나노 구조로 가짜라고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보가 축소되겠습니까? 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든 주파수 방식으로 주파수를 파악해서 그것을 숫자로 표시해서 오디오도 그렇게 한다.
뭐 소리, 각종 냄새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시켜서 전송하고 저장합니다.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냄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원래는 화학적인 분석이 냄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이거죠.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또는 설렁탕 냄새, 이런 냄새를 분석해서 숫자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숫자화시켜서 기록을 하면 엄청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유튜브가 됐든 애플이 됐든 어떤 페이스북, 삼성이 됐든 어디도 이걸 쓰시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수천 개, 수만 개 묶어가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각각 전선을 연결하면 뭐 어떻게 연결하든 연결하겠죠. 거기다 이렇게 충전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쓸 배터리에서만 100개 썼다, 1000개 썼다, 10,000개 썼다, 뭐 5000개 썼다. 이렇게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면 나머지는 발열이 안 일어나죠. 이 배터리 기술은 MLC 기술에 쓸 수도 있고, 이걸 기반으로 거기에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12.2V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하시면 현대, 기아차, 삼성,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포스코, SK가 됐든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꼭 할 것 같아서요. 네. 1차 전지를 수천 개, 수만 개 묶어도 되죠. 이걸 해가지고 12.5V인데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 2차 전지나 1차 전지나 떼었다 떴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안에 2차 전지가 셀이 20개 있다. 그럼 그 안에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중대한 기술입니다. 핀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허나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말자. 그 다음에 발전기에 있어 석유 방식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그때 2차 전지를 탑재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축적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가정용 110이다, 220다 꼽아가지고 2차 전지에다가도 석유 없이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가정용 축적할 수 없을 때 석유 넣어서 이렇게 돌리고, 석유 떨어졌을 때 가정용으로 축전해서 하면 되게 좋겠죠. 용량별로 틀리고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2차 전지 따로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같이 합쳐도 상관없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슈퍼카패시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구리막대다. 구리막대에다가 전기선을 감아도 되고죠. 구리선을 감아도 되지만 구리막대를 수없이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갖춰서 배치해서 그거를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역시 각각 전선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쓰면 발열이 없다. MLC 기술을 들어갈 수 있지만 차량에 슈퍼카패시터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럼 현재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만약 간다. 항공기가 배가 발전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풍력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자동차 회전 측에 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고 자석을 여러 겹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 겹을 해가지고 이것을 연고자 발전을 한다 했을 때 여기다 축적해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금속 배터리는 일단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2차 전지와 같이 결합,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이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어떤 전선인데 구리선입니다. 어떤 반드시 회로해도 되고요. 여기서 구리선을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걸 카패시터 구조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작고 중간 크기, 큰 크기죠.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금속에서 이렇게 열이나 전기, 냉기가 옮겨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되는 건데 작은 것을 수없이 배치해서 한쪽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언오프 트랜지스터처럼 언오프 전기를 언오프하면 트랜지스터도 되고 카패시터도 되고 다이오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콘덴서도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세모나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두께가 작은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쪽으로 두께가 흐른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냄비에서도 제가 두께를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 가지고 밑바닥도 없고 옆에도 옆면에도 그렇게 삼중바닥처럼 오중바닥 하셔도 돼요. 그렇게 놓고 위에도 뚜껑을 그렇게 삼중바닥, 오중바닥으로 이런 냄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었죠. 더구나 그거를 이중 유리 뚜껑이든 스텐트 이중, 삼중 뚜껑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나 보온병, 텀블러, 기타 보온 도시락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아이스박스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에도 이 냉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거나 거기다 오돌도 들어간 구조를 만들어 놨고 거기다 오목건 홈을 파주면 열기나 냉기가 복사 반사됩니다. 보온병 텀블러에도 이 기술 들어가게 되고요. 보온 도시락, 보일러 같은데 이렇게 주방 냄비다 그러면 주방에 보일러 물 끓인다 그러면 거기도 오목건 홈을 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볼록볼록한 자갈 구조에 두툼한 부분을 넣으면 열이 축적된다 그러죠. 물 끓일 때 좋겠죠. 이건 냉기 축적할 때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냉장고 에어컨에도 볼록볼록하게 자갈 구조를 만들어 바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냉기를 축적한다의 개념을 들어가게 하시면 저기서 또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그때 오목한 홈을 대중소로 틀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그게 이제 열이나 냉기를 기턱이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데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데 물 안에도 들어가서 물 차갑게만 물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열기를 히터기 같은 데 조명 반사 가스로도 쓸 수 있어요. 조명에도 오목컴을 파서 금속 같은 데는 뭐 다른 소재 빛이 반사 복사된다는 거죠. 열이 넣게 벽체 구조로 들어가거나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이런 게서 오목컴을 파가지고 태양열 조리기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해 서로 이렇게 태양빛이 어느 각성에 들어올 때 빛이 반사 복사해서 하루 종일 반대결기를 이걸로 어떤 태양광, 태양열 조리를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빛을 오목컴을 파서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해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것을 빛을 쏴주는 방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GPU나 CPU 모든 반도체 구조에 있어서 수많은 통신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거 이렇게 밑으로 가지치기식으로 수많은 통신선을 만들어 정보를 빨리 분할하는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충전 방식일 수도 있어요. 번개도 쪼갤 수 있다 그랬죠. 번개 쭉 가서 잠깐만 전기를 그렇죠. 오랫동안 타버리니까 잠깐만 전기를 받아서 충전해 버리고요. 이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피레층 구조로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서브를 해가지고 밑에 이제 충전 구조를 사용이 되겠죠.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갠다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식은 충전 구조에 있어서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 모든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천 개, 수만 개 할 때도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 그랬죠. 코든 작동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도 배터리 셀이 들어가더라도 여기도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만들고요.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충전 구조에 있어서 그러다. 충전 구조에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충전할 때 충전 구조에 있어서 충전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잖아요. 그럼 그거를 10군데로 나눌 수는 없겠냐. 5군데, 10군데.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무선으로 전파 충전하면 이제 통신격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를 받아들이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데스크탑 통신 구조에도 사용되거나 스마트폰 또는 워키토키 통신 구조 모든 통신 매체 통신 기기의 방법에 사용된다. 그다음에 어떤 현재 있는 TV 리모컨 같은 거 그래서 3층에 있더라도 1층의 것을 조절할 수 있게 하자 그랬죠. 그때 하나의 전파라면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기능을 틀리게 하다 1-1-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로 나가가지고 기능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출 번호도 서로 다른 파형으로 이렇게 전파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또 리모컨, TV 리모컨 방식이나 조명을 각 방마다 이렇게 끈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다른 데 쓸 때가 많아요. 이 방식은 통신 방법, 위성통신에서도 들어가. 데스크탑에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이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오키토키에 스마트폰이 40개 20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통신 회선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 안에 또 스마트폰이 만 대 들어갈 수도 있죠. 같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도 있고요. 40개짜리, 50개짜리 될 수 있고, 다른 파형의 전파를 뭐 종류별로 라디오 전파처럼 수신한다는 거죠. 수신할 때 송신 수신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이게 전파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유선 통신이든 유선 충전이든 무선 충전이든 이렇게 충전하는 것 또는 그 방전하는 것, 이렇게 방전이 아니라 전력을 뽑아내는 것이 여러 군데일 수 있다. 수십 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다 그러면 전전지다 그러면 현재 있는 꼭지를 똑같이 만드시고 여기다가 배치하면 똑같은 양의 전기가 흘러나올 거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2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꼭지를 3개, 4개, 5개 북수로 만들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이렇게 거기서 전기량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도 있고 적게 나눠서 뽑아낼 수, 이 기술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전기 회로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만이 아니라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하나의 전기선을 전기 회로다가 여기서는 하나의 마이너스다 플러스 거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 쓰고 저기는 3개 쓰고 이렇게 전력의 줄다리기를 한쪽으로 전력을 유도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구분 안 됐어도 이런 그래서 전기의 전력 줄다리기, 전기량이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전기가 흘러간다, 끌려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력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